예, 반갑습니다. 총리님. 네. 예, 조금 전에 김남희 의원님하고 질의응답이 상당히 다정해 보였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작년에도 제가 대정부 질의할 때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였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 단계 더 아래로 내려가서 끝까지 남아있게 됐는데요. 작년에 대정부 질의 당시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엄청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과정과 오늘 제가 나흘간의 그 과정을 보면서 총리님께서 얼마나 품격 있게 답변을 해주시는지 정말 감사함을 느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별 말씀. 예, 뭐 이런 덕담으로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총리님, 독도라고 하는 섬, 이건 일종의 작은 섬이 아니라 민족의 상징이나 영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것이죠. 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정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계속 해온 주장이 있죠. 근데 한번 좀 PT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작년 9월 12일 날 정확하게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 내각 관방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우리나라 국무총실과 동급의 기관입니다. 내각 관방 홈페이지에 영토 주권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다케시마, 저 죽도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와 관련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시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런 내용이 이어졌는지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를 보고 받으셨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2025년 9월 현재 한번 보시겠습니까? 현재도 역시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각관방 홈페이지에 역시 독도가 일본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전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제일 효율적인 방법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 구체적인 저 딱 사안을 가지고 말씀을 들은 것은 오늘 김 의원님 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은 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것을 대응하거나 시비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이 저희의 일반적인 원칙과 입장이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전제한 후에 그런 것을 아시면서 또 제기하시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 일본 교과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본 교과서에 지금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바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2020년 이후부터 일본의 초등학교에 있는 모든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중고등학교 거민정 교과서에도 일본 정부가 거민정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기하게 하고 있고 2026년도에 만들어지는 교과서에도 역시 일본 영토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어쨌든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일본 정부에게 또 강요할 필요까지 있느냐 혹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의 여러 가지 정부적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일본의 학생들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이야기하고 자라는 학생들 그렇게 된다면 그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한일 관계 발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총리님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서 이 문제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답하기가 곤란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자,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말이죠.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전 국무총리께서 제가 독도의 날이 10월 25일입니다. 1900년 10월 25일 날 고종 황제가 칙령 41호로 독도가
당시 울릉군에 소속돼 있는 섬이라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2000년도부터 독도의 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도의 날이 국가 기념일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현 이재명 대통령께서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독도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내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안 돼서 제가 그 뒤에 2024년 10월 달에 그 법을 이어서 개정안을 냈더니 한덕수 전 국무총리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열악한 외교 정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열악한 외교 정책.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정하자는 것이 열악한 외교 정책이 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열악한 외교 정책을 하는 분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기시다 총리를 만났을 때도 한일 간의 역사 문제보다 더 발전적 측면을 강조한 것, 이건 우리도 다 이해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쉬운 게 많습니다. 역사학자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역사 문제에 대한 발언이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만, 그러나 한일 간의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웠기 때문에 저는 국무총리께서도 역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적극적인 도움이 줬으면 좋겠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네. 80년대 대학을 다니실 때 전두환 정권과 싸우셨죠? 네, 그렇습니다. 전두환 정권을 통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죠? 유신 정권 이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5.18 학살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민주인사를 구금하고 해왔습니다. 전국 대학에 강제 휴교령 냈죠? 5.18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상황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신대학교 신학과 신입생을 아예 모집을 불허했습니다. 81년, 82년 동안에.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예. 올해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제95차 회의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 자유,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해서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을 권고했습니다. 이 내용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 그것도 들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가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행 과정이라 사과하지는 못했는데, 총리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과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그와 관련한 정말 그 어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을 넘어서 조금 더 준비된 더 공적인 사과의 형식이 무엇이 있을지를 좀 준비해서 말씀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역사기관, 우리 흔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또 독립기념관. 그런데 여기 기관장들이 뉴라이트적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보시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PT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입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망언이 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되짚으면 김구는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얘기하기 못하겠다는 겁니다. 김주성 이사장이 축사를 쓴 책에 보면 국내에서는 일진회가 연방제 모양의 합방을 주장했다. 병합론은 더욱 강해졌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합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일제가 병합을 했다라고 하는 논리로 책을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내용이죠. 이게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라는 자가 일제가 조선의 쌀을 수탈한 게 아니라 조선이 일본에 수출한 것이다. 일제가 잘못한 건 없다. 조선 총독부가 잘못한 건 없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학을 연구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사장과 원장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마땅히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낙연 원장 말고 다음 한번 보시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얻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다. 이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땅에서 존재할 수 있는 언어입니까? 이미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내란 세력들이 친일 세력의 연장이다. 친일 매국 세력들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친일을 통해서 얻었던 부와 권력을 해방 이후에도 계속 가졌고 온갖 잘못을 저질러도 자신들의 권력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권력을 갖고 계속해서 내란을 일으키고 오늘도 보셨죠? 내란을 일으킨 자들이 내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단 한마디의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후한무치 그 자체입니다. 이들을 반드시 척결하고 내란을 올바르게 우리가 마무리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